네, 시장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서 종목에 조금 더 집중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그리고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담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8,500을 어제 회복했습니다. 7일 내내 서킷,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사이드카가 계속 발동되면서 엄청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회복 기조라는 게 달갑습니다. 지금 올라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참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제 포트에는 없어서 안 될 종목이 되어버렸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대응을 하신다라기보다도 일단 빠지면은 일단 조금씩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은 다른 거보다 저는 FC BJ 기판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무라타도 그렇고 이비덴도 급등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FC BJ 기판주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반도체랑 기판이랑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LCC랑 FC BJ 기판 같은 경우는 좀 어나더 레벨로 지금 가고 있다. 왜냐면 D램이랑 낸드보다도 지금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HBM에 들어가는 FC BJ 기판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당분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강세 그리고 FC BJ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회 있을 때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출연진들께서 다 이제 FC BGA 기판, MLCC 그리고 메모리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주호 본부장님이 굉장히 개장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삼성전기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 4월 달에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에게 조금 이제 출연진의 내용이 공유가 되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기는 200이니까 네. 이제 얼마가요? 이제 다음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0만 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도 좀 기간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조정세를 보이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비덴이랑 무라타 가는 거 보면은 이것도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쉬어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혹은 원희가이피스, 주성이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빠지는 날 다 이렇게 사는 걸로 네. 전략 마무리?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도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기가 시총에 대한 부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신다면 사실 LG이노텍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총 대비 비교해보면 LG이노텍의 시총은 현저하게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FC BGA 기판에 대한 실적이 만약에 2분기부터 증명이 된다 그러면 LG이노텍은 지금 리포트도 200만 원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만약에 실적으로 FC BGA 기판에 대한 매출 성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재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LG이노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100 간다 얘기 주시고 그 다음에 100 찍고 나서는 LG이노텍도 100 간다 얘기 주시고 LG이노텍도 또 100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많게는 300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6월에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출발 성공 투자라는 프로그램을 3시간 동안 이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출연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종목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서도 AS를 해보고 저 시간에서도 AS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서용원 차장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서용원 차장님도 정말
계속 이것만 얘기해 주시니까 딴 것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쪼를 만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각각 AS 얘기해 주세요. 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세 가지는 뭐 저 말고도 사실 뭐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를 통해서. 근데 이게 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채권 금리도 상승을 하고 이런 쇼크를 좀 가져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또 유가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채권 금리도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12개월 포워드로 본다라면 PER도 여전히 6배, 7배 수준을 못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마이크론이 어저께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네. 10배 수준에 좀 다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라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좀 매수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뭐 사이드카가 너무 쉽게 걸리는 장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를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물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여전히 좀 목표치를 좀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부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6월 달에는 뭐 ETF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컸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마무리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하나로 FN K반도체에서도 뭐 비중이 36%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코덱스 AR 반도체 탑2 플러스에서도 한 9%까지 늘어나면서 이것을 이제 25%까지 줄여나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기관 매도세가 좀 이어진 부분들이 뭐 그저께 좀 조정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수급적인 면들도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라타와 이비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무라타가 이비덴이 최근에 엔비디아에 한 5천억 엔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증설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저께 좀 빠진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MLCC 쪽이나 이 기판 쪽에 대한 흐름들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기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자료를 한번 보면 베라루빈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격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네. 가장 높은 쪽은 저 색칠되어 있는 메모리 쪽입니다. 이제 400%가 증가하죠. 베라루빈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 워낙 좋다라는 것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PCB 쪽. 그다음 세 번째가 MLCC입니다. 그러니까 PCB와 M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증가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만큼 삼성전기에 대한 마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쇼티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방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겁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뭐 구조적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삼성전기도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삼성전기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이미 또 5월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재공약으로 오늘 또 탑픽도 삼성전기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ETF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막 담긴 그런 거 있잖아요. 솔 AI 반도체 탑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것들? 그런 거 차라리 ETF를 사는 건 어때요?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하나를 골라서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ETF를 통해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ETF를 활용하실 때 제일 좋은 점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펀드로 대체가 가능한데 그런 쪽에서 ETF를 통해서 또 한번 투자를 한다라면 내 퇴직금에 대한 수익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간접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ETF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는 직접 투자 가능해라고 한다라면 사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종목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는 이런 ETF를 통해서 좀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탑픽을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전공정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어제 살짝 그냥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이제 소재랑 부품도 슬슬 봐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탑픽은 뭐예요, 소부장에서?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셨잖아요. MLCC랑 PCB 가격. 네. 그러면은 기판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덕전자는 밸류 부담감이 좀 큰 상황이에요. 근데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게 저는 코리아 서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후속주를 찾아본다면 뭐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킷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소캠2 관련해서 엔비디아 공급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쪽으로도 FC-BGA 기판 공급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FC-BGA 기판이 이게 결국엔 AI 칩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HBM에도 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어쨌든 증착 장비주들이 한번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선을 살짝 돌려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좋으니까 코스피에 있는 코리아 서킷을 대안으로 삼아보자. 심텍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스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저는 코리아 서킷가 대덕전자는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코스피 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으로서 코스피 쪽에 주목받는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서영원 차장님도 그러면 코스피 쪽에 한미반도체 얘기해 주신 적도 있고, 네. 4월이었나요? 네페스아크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급등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넷팩사크는 사실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보다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리포트도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넷팩사크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어서 저는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여전히 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접근 구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이제 원익 IPS. 최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좀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 소부장도 움직일 때 못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조금 이제 어저께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더 눌림목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올해 계속 한 5개월 정도 박스권이었거든요. 그 박스권을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좀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아예 못 갔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도 반도체 소부장단이라든가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코스닥 쪽도 저는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원익 IPS 쪽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프리마켓 1분 남기는 했는데 그래도 곧장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고점 대비 조정 꽤 받았어요. 전력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효성중공업 좋은 소식, 요즘에 LSL에게 약간 주가 변동 나오면서 수급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좀 반응을 보였는데, 전력은 뭐 이 대장 3사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일진전기, 산일전기를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이게 종목이 많지 않아서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장주 중심으로 더 많이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완벽하게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형주 3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기업 중에 누가 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냐. 그리고 AI 산업만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형 단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 선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에 뭘 고를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역시나 ETF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에 대해서 선택이 어렵다면 역시 전력 관련한 밸류체인이 담은 ETF도 괜찮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프리마켓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들 모조리 다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거래량 적긴 한데 한 주예요. 삼성전기 15%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 실리면서 상대 강소가 조금 나쁘지 않네요. 4% 정도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LG전자, 한미반도체도 흐름이 좋다. 또 미래셋 증권이 거래량이 꽤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8%의 상승, 애프터의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LIG, DNA 역시나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총 상단의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 막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대 강도가 좋은 건 원익 IPS, 리노공업과 같은 이오테크닉스, 코스닥 상단의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ISC도 그렇고 오늘 테스트 소켓 쪽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비교적 양호하다. 네,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K스텍 반도체 쪽에서 반응이 있고요. 거래량이 조금 적은 삼성전기는 일단 급등인데 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두산도 거래량이 적은 상황. 지금 이게 출발하고 나서 막 거래가 엄청 많이 실리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BH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가 조금 나왔는데요. 그 영향인 것 같아요. 8% 정도 오름세. 사막콘덴서가 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앞서 전일 아시아 MLCC 주들이 모조리 다 올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연결이 조금 나고 있는 듯합니다. 한미반도체, 산일전기,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가운전선 이런 전력, 조선, 원전 이쪽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AI 쪽 종목들만 상승률 상위에 쭉 나열이 됐던 것과는 조금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원 차장님, 프리마켓 보고 어떤 판단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삼성전기는 좀 너무 과한 흐름들이어서 아직 거래량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두루두루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방산주가 왜 오르느냐. 이렇게 좀 질문이 제가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수주단으로 움직였던 흐름들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방산주가 오르고 끝나면 떨어지는 구조로 생각하셨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의 수주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LIG ENA랑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겠죠. 뭐 천공2에 대한 뭐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캐파 증설까지 이어진다라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에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PER 20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현대로템은 17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도 K9 자주포를 한 300문 정도 이상 추가 주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도 좀 삼아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어저께부터 특징으로 나타났던 것이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라면 오랜만에 조방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순환매격으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전 섹터나 전기 쪽, 그다음에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좀 특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좀 특징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단의 수급이 좀 더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작은 종목보다는 대장 종목이라든가 큰 종목으로 포트를 재구성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조선도, 원전도, 방산도, 조방원 전력까지 해서 대형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방원에서 전력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이조 본부장님은 지금 우선순위 세워본다면 뭘로 세우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 1순위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대미투자 관련된 키워드를 딱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마스가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조선이랑 그다음에 원전인데 이 두 가지 섹터가 그동안 많이 못 갔습니다. 사실 많이 쉬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재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상심이 크실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조선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또 조선은 대형주들은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가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빠진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자재 쪽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또 이란 종전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LNG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협력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길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게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자라는 취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엔진 기술력과 그다음에 LPG, LNG 탱크 관련된 기술력이 우리나라 좋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좀 뭔가 시장을 찾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전쟁 끝났으면 누구한테 또 견제를 할까요? 바로 중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뭐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선 쪽에서 뭔가를 차지한다. 이런 쪽이 좀 투심을 자극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탑픽이 조선이라고 들었어요. 네. 삼중일까요? 많이 하나조선해양일까요? 한중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저는 HD현대중공업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조선 중에서 저는 HD현대중공업이 가장 모멘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센 엔진. 네, 뭐 엔진도 그렇고 선박 엔진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쓴다라는 게 실제로 공시가 나온 기업은 최초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공급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이력도 있고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HD현대중공업은 그냥 조선만 바라보는 쪽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붙었고 SMR도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모멘텀 부자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주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주가가 잘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지금 대미투자 뭐 특별법 그다음에 핵잠수함 추진,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SMR 얘기까지 나오고 진짜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주가 추가로 나온다면 저는 이 HD현대중공업은 정말 좀 강하게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갈까요? 예, 일단 목표가는 85만 원 정도 잡고 85.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5만 원인데 저는 현대중공업도 시총 100조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총 100조 가면은 100만 원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기관 투자자들 수급도 너무 좋아서 저는 한번 뭔가 일이 날 것 같아요. 조선 쪽에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황제님, 황제조 굉장히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이제는 HD현대중공업도 10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1차 목표가는 85만 원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영원 차장님의 탑픽은 저희가 앞서 삼성전기로 살펴봤단 말이죠. 삼성전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를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오늘 거래량이 아까 한 주로 15% 올랐었는데 지금 거래량 꽤 많이 실리고 2.7%. 요 정도면 지금 사도 됩니까? 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기가 목표가가 상당히 좀 증권사별로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레인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고점을 넘는 흐름들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한 주로서 230만 원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레인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시장이 앞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말씀드리면 네. 전력기기 쪽도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맞아요. 고점 대비 계속 상당히 많이 말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최근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26년 1분기에 한 4조 1,700억 정도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신규 수주 가이던스의 50%를 이미 도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좀 전고점을 다시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좀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6년도 기준에서 PER을 보면 32배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좀 LS 일렉트릭보다는 좀 더 아직까지 뭐 PER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27년도 PER로 비교해 보면 21배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EPS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쪽이 결국 다 AI 반도체 쪽이잖아요. 항상 AI 반도체 쪽 움직이면은 전력 쪽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많이 보여서 효성중업도 좀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주방 원전 대형주 중심의 저희가 답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에게 3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두 분께 딱 하나하나씩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자동차요.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도 이번에 약간의 조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제 현대차그룹주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의 키워드가 이쪽의 메리트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는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조정 줄 때는 또 반도체만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단기간에 반도체처럼 눈에 띄는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좀 자동차 부품단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HL 만도가 얼마 전에 상한가 갔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형제 같은 종목이 SL입니다. 그래서 SL이랑 HL 만도가 지금 좀 굉장히 기세가 좋거든요. 특히나 SL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가장 오래된 1차 벤더고 저기에 지금 로봇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만도 SL 살펴가겠습니다. 앞서 로봇 밸류체인 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서영원 차장님, 두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네. 7%나 올라가요. 이제 또 원전 일정이 있잖아요, 이번 주. 거기다가 조정을 받았기도 하고 어떡할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상당히 좀 오래 쉬어갔습니다. 네, 오래 쉬어가다 보니까는 또 많은 질문도 받고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좀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아까 뭐 전력단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쪽이잖아요. 네. 특히나 뭐 DLENC와 함께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엑스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세가 더불어서 움직인다라면 뭐 DLENC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원전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면 뭐 한전 기술은 좀 갑자기 급락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뭐 현대건설도 좀 올라가다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수급들이 전부 다 몰려가는 흐름들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전주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저희가 항상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렸던 만큼 원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총 상단의 주요 섹터 종목군들에 대한 반응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자분들 너무 좋으시다고 이런 글들도 같이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영훈 차장님과 함께 이주호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